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연구원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님을 모시고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김동일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사각지대 학습자 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고요. 서울시 경계선지능 연구단 연구팀장을 같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를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로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죠. 네. 혹시 이 영화로 시작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그 포레스트 검프가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마 다시 보셔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여기 보면 포레스트 검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애적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서 학교를 다니고 또 성인기에 그리고 이후에 또 본인의 성취까지 쭉 생애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뚫고 또 보면은 아시겠지만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자라면서 학교에서도 되게 어렵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남부 지역이에요, 미국의 어떤 흑인 차별 지역, 네. 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고착된 생각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멸시나 지시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극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말 그 가열찬 사랑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또 제니라는 뭐 여자친구 뭐 나는 이제 소울메이트잖아요. 이 사람과 어떤 지지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성인기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전장에서 전우도 만나고 그래서 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인데 영화적 상상력이 있어요. 미국의 모든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마다 이 포레스트 검프가 등장합니다. 케네디 대통령도 만나고 베트남 전에도 참전하고 또 애플 주식을 사서 대박도 나요 중간에. 정말요? 네, 아이테크 이런 테크 주식도 사고 또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현대사의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어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개인사와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것들이 연결되고 어떤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초점은 포레스트 검프라는 사람의 어떤 특징, 이의 어떤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가 포레스트 검프의 그런 생애 주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네요. 더군다나 또 그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제 기억에서는 학교에서 예. 약간 낮은 지능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을 본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지적 장애와 또 일반적 지능이라고 하는 1표준 편차, 마이너스 1표준 편차죠. 그래서 한 71에서 84 사이에 어떤 경계선에 있는 그런 학생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 학생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게 어떤 지능적인 부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다양한 어떤 특성들이 보입니다. 저희들은 이때 어떤 사고에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사물의 어떤 특징을 잘 알아내는 분류 과정, 그다음에 사물에서 중요한 특징을 미루어 짐작하고 그 자료 있지 않지만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성숙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문제 해결 과정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곳곳에서 사실 나타나긴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겪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 아이들은 일반 학급에 속해 있는 건지 혹시 특수 학급에 속해 있는 건지 그렇죠. 네, 궁금하게 것 같은데요. 경계선 학생을 아마 이제 만나게 되면 일부는 지적 장애로 이미 분류받아서 특수학급에 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은 사실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던 간에 이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뭔가 적절한 학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시 공부도 아니고 생활 적응 교육도 아닌 어떤 적절한 학습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들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도움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사실 잘
받고 있다고 그럴까? 그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원이 현재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경계선 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성이고 취약성입니다. 이 취약성이 바로 어떤 문제나 어떤 파국적인 결과로 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취약성은 이를테면 뭐 경계선 지능도 하나의 취약성일 수도 있고요. 뭐 이를테면 뭐가 할까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이것도 취약성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한부모 가정 이런 건 취약성이잖아요. 근데 이런 취약성들이 모두 다 어떤 뭐랄까 부정적 결과로 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개인적인 어떤 보호 요소 또 사회적인 어떤 보호 요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버팀과 지킴이 뭐 키다리 아저씨가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취약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성취나 성공적인 구성원 또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포레스트 검프라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영화적 상상력까지 더해서 굉장히 현실감 있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니나 댄이라는 그 군대 상관이죠.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포레스트 검프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기 페이스대로 성취하는 과정을 그려낼 수 있고 이런 취약성이 어떻게 보면 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본인이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성취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네. 뭔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취약성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사회를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 사회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네. 이 학생들도 생애 주기별로 좀 뭔가 지원이 다르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생애 단계별 지원도 중요하고 또 개별적 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에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거든요. 얼마 정도냐면 전체 학령 기준의 13%가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취약성뿐만 아니고 이 경계선 지능 학생 안에 있는 다양성, 10% 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지원 자체가 유아기 이럴 때는 발달 지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발달에 맞는 행동들이 얼마나 표현될 것인가 이런 거에 되게 궁금해하시고요. 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기초 기능이죠.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네네.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친구들. 그다음에 어떤 또래 집단과의 준거 집단이잖아요. 이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또래 집단으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좀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도 있죠.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어떨까? 이를테면 상당히 많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성희롱 성폭력의 또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일반적인 여러 청소년한테도 보일 수 있지만 이들한테도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인기에 가면 아무래도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 단계죠. 직업적 적응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관심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경계선 지능 부모님들 기관을 만나서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기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생들이 생애 주기별로 정 필요한 지원들도 다르고 또 이 아이들이 갖게 되는 특성들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많은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포레스트 검프로 다시 돌아가서 네.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대사가 있었죠. 그쵸, 예. 네, 인생은 한 상자의 초콜릿 박스와 같다. 초콜릿 박스 안에는 달콤한 초콜릿이 들었는지 혹은 쓴 초콜릿이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 초콜릿 박스를 좀 더 우리가 이 아이들이 달콤한 초콜릿 박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내용들로 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여러 가지 추론 기능,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많은 훈련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보호 요소에 대한 어떤 발굴,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 요소,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게 되면 이들의 성취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예단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에 들어가고 또 나오게 될 때, 초등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게 될 때, 또 대학에 사실 다들 갈 수 있잖아요. 다 가서 또 졸업할 경우 상당히 많은 성장을 하거든요. 이런 성장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또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어떻게 보면 일생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어떤 학습과 또 어떤 중요한 어떤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의 발현, 이런 것들에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성으로 보시고 그것을 고려한 상태에서 또 다른 성취에 대해서 또 기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동일 교수님과 함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